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진리탐구라는 카테고리를 추가했는데 그 첫 내용으로 성인들이 하나같이 누구냐고 물으신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 혼백동서남북 계명제 편에서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풍상연력 수직이요. 망고 풍상의 고난을 다 겪은 나를 누가 능히 알리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만 하여도 반도통은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전하실 정도이니 그 누가 나를 진정으로 알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상제님의 본 모습을 정확히 알아보는 이가 없다는 말씀이니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도통 경계라 하신 것이죠. 소식남방 매화가 남방에 불 묻어놓은 집을 누가 알까? 소식남방 매화가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호남서신 아니고는 내 일을 누가 알까 보냐 하시는 구절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삼국시절이 수지지어 사마소, 삼국시절이 사마소에서 대세가 그칠 줄을 그 누가 알았으리요. 사동추미 수능에 사동과 초미의 음을 누가 능히 풀 것인가. 이 말씀은 상제님께서 가마를 타고 불가지로 가시며 옛글 한 수를 외우신 가운데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수능용태의 심선로 누가 용감히 부귀영화 물리치고 신산의 길을 찾을 수 있으리요. 천지개백경에 나오는 영평비결의 한 구절입니다. 박남박식 수복희 누가 박남박식한 복희런가. 양촉추번 수능해 양이 가을 울타리를 들이받으니 누가 능히 풀리요. 이 역시 천지개백경에 나오는 영평비결의 한 구절입니다. 법은 그대로 밝아 있건만은 누가 알고 갈 자 있겠느냐. 동곡에 계실새 오리알타를 가리켜 세인이 나의 묘지라고 한다네. 그러나 개뼈가 묻힌지 소뼈가 묻힌지 누가 아느냐고 하시니라. 이 구절은 천지음양에 대한 말씀이죠. 화룡천년에 진용이 강림이요. 집안새가 봉이 될 줄을 누가 알까? 참된 줄 알면 내 차례가 오겠느냐. 소지자웅 오지자웅 수지자웅이라 누가 알 것이며 까마귀 암수를 의 알리요. 이 말씀은 선천태극과 후천태극의 관계에 대해서 던져주신 일종의 공안입니다. 또한 용화정경에 장사하는 뼈가 개뼈인지 소뼈인지 네가 아느냐. 이 벽간궁촌에 바둑판과 유판을 내가 묻었으니 이 세상 누가 능히 그를 알 수 있으리요. 이제 천사의 성적은 편찬되어 이로부터 참된 교리가 드러날 기초가 정하여졌으니 다양한 일이로다. 그러나 나의 일을 기록할 자는 누가 있으리요 하시니라. 이미 고수부님은 증상과 나의 사력을 쓸 사람은 진묵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진묵은 불도중장으로 서방칠성입니다. 이는 호남서신의 도수를 염두에 둔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옥돌이 진토에 묻혔음을 세상에서 누가 알려라고 하셨습니다. 이상 성인들은 누구 숫자로 화두를 던지시어 각자 깊은 생각으로 지각문을 열도록끔 하셨습니다. 스스로 발각해내는 과정도 하나 없이 어떻게 지각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이니 곧 성각지각이니라는 말씀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알기만 하고 변통을 모르면 모르는 것만 갖지 못하다는 말씀도 하셨으니 이처럼 누구 숫자를 또 다른 유형의 말씀으로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산추입니다. 천지개백경 계명년 9장에 려라 통합지우 1천여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려라의 이 려를 고구려로 보느냐 아니면 고려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문장의 앞뒤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앞문장에는 청룡황도 대개년 왕기불의 태열선으로 시작하는 영평의 비결을 묻는 정도의 질문이 나오며 이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내 일을 밝혀 말한 것이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려라 통합지우 1천여년이라는 말씀이 나오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모든 말씀은 비결이 이루어지는 현 시대에 대한 얘기이며 게다가 종래 복방야라고 마침내 나라를 되찾는다고 한 원성지리가 전주이시가 아니라는 말씀에서 이는 이시조선에 대한 얘기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려의 영년은 34세 475년이고 조선의 영년은 태조 이성계로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27세 519년이니 이를 합하면 도합 994년이 됩니다. 지금 이 문답을 나누던 상황은 조선이 망하고 일제 식민치하에 서양 세력이 밀려드는 서세동점의 기로에서 앞으로 맞이할 시대적 상황에 대해 궁금한 나머지 여쭈었으니 이때가 1903년 계명년 무렵입니다. 그렇게 보면 조선시대까지 포함해서 1000년을 역산해 볼 때 려라 통합이라는 구절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체에 대한 상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종래 복방야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상황으로 미뤄본다면 려라 통합지후 1000여 년이라는 것은 삼국 통일시대가 지나고 고려 500년과 조선 500년 이후 민주공화국의 형태로 열린 현 대한민국의 국운에 대한 예언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3대장이 역불보신으로 몸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표현에서 저는 이 3대장을 현 대한민국의 기틀을 깔은 세 분의 전 대통령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 사는 이들에게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성취와 풍요를 가능케 한 국가체제의 기틀을 만들어주신 분들이었건만 나라 걱정에 본인들 뒷셈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고성장을 해온 대한민국 호가 이제 침몰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 역사는 언제나 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과의 내전에서 패배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근본 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러한 위협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중국의 속국화를 추진했다는 비판 속에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상실했고 검찰은 검수완박이라는 미명 아래 식물조직으로 전락했으며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유린했고 법원은 극좌 성향의 우리법 연구의 출신들로 채워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정권의 조기 퇴진을 위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계엄 선포 이전까지 22번의 국무위원 탄핵 시도를 포함하여 이후까지 무려 31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제1차적 근본 원칙이 짓밟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정황과 그 배후에 중공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중공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사이버 여론 조작, 선거 개입, 그리고 정치, 경제, 언론, 대학, 시민사회단체에 친중 세력을 심는 등 전방위적인 통일 전선 전술과 초안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시아 친미 세력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된 한국에서 국회 한중의원연맹이 결성된 것은 이미 이러한 통일 전선 전술의 1단계가 완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기존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내각제를 도입하려는 망국적 패당의 행위는 국채를 지키려는 내부 결집에 내부 총질을 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국민적 불신을 극대화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이며 결국 국가적 혼란과 분열을 심화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흑으로 몰아넣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와 국가의 안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강력한 시그널이자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야권의 정치적 공세는 헌법적 절차나 국가안보, 민생 안정보다는 오직 대통령 끌어내리기라는 정치적 목적에 치중했으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은행, 선동 그리고 국가 시스템 마비 시도 등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6.3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당 내부의 권력 다툼과 대대적인 부정선거에 힘입어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나라가 접수되어 체제 전복이 일어난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모스탄 대사를 필두로 국제선거관리단에서
이번 사전선거는 중국 공산당의 개입으로 SK텔레콤을 통해 국민 절반이 해킹당해 개인 신분 정보가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부정선거 사태로 조작이 들어갔다 했습니다. 국가선거관리위원회 NEC는 부정선거 범죄 조직이라며 그들이 국회에서 거대 다수당이 나오도록 뒷받침해 왔으며 마치 초사법적, 초정부적 기관으로 현재 한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매우 우려된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자라나는 독재의 뿌리이자 사기 범죄 조직으로 국회 다수당의 배후에 있었고 현재 그들한테 부족한 퍼즐 조각은 대통령직인데 오늘 그 대통령직을 넘보려고 한다며 오늘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보고서에 반영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산추가 용사하여 원성지리가 종래 복방야라는 구절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이 나라를 다시 되찾는 영웅적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를 상제님께서는 산추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산추가 누구 숫자에 또 다른 이름일까요? 이건 의외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도 위치에서 간도수의 핵심은 시어간, 종어간입니다. 간에서 종결되고 간에서 시작되니 시작한 자리에서 매듭짓는 이걸 종시라 합니다. 왈 성은 호간이라 하여 간에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때 누구 숫자의 말씀 언변은 간산의 자리와 상호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산추는 누구 숫자와 같은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산추가 천지개벽경에는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계명현 공사기 9장에는 산추가 용사하여 원성지리가 종래 복방야라 하였는데 을사년 공사기 5장에 보면 조선 건국 초에 무학대사가 조선의 운수가 500년이라 하고 전한 비결 중에 산추가 모일검하니 혈류 종삼춘이라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정도전이 지었다는 수보록 병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보록 병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태조 이성계의 천명을 선전하기 위해 지어진 노래 가사입니다. 이 내용에서 목자 장군검 주초 대부피를 얘기를 하며 주초는 조준을 이름이요 비의는 백응념을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삼전삼업 응멸삼안에서 삼전삼업은 삼정의 파자입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 중 정신은 정탁을 제외한 핵심 3인방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정도전을 비롯해 정총과 정희계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알고서 다시 무학비결의 구절을 보면 정도전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태조 이성계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천명사상을 기반으로 치밀하게 기획하고 작성한 중요한 문헌인 수보록 병서의 내용 중 삼전삼업을 살짝 바꾸어 삼전삼내고라 하여 옛 고자를 끼워 넣어 내응멸삼안이라 목자 장군검이요 주초대부필이라는 구절을 다시 차용하여 조선의 태조를 도와 개국을 도모한 공신들을 연상케 함으로써 먼 미래에 새 나라를 열 입지전적 인물이 다시 나올 분위기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학대사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다음 두 구절이겠지요. 산추가 모일검하니 혈류종 삼춘이라. 동토 산림고결에 산추가 용사하여 원성지리가 종래 복방야에서 나오던 이 산추가 천하를 도모하여 나라를 회복하는데 3년이 걸린다 했습니다. 또한 3일객이 능제 능정지는 능이 제압하여 그치게 한다는 뜻으로 앞에 언급된 내용이나 방식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이와 같다는 뜻의 여시를 쓴 것을 볼 때 결국 맥락상 산추가 3일객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3일객을 고수부님께서는 일자와 삼자를 잡아야 임자이니 같은 끝수면 말수가 먹느니라 3일이 문을 열어 북사도가 전란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같은 끝수면 말수가 먹느니라는 구절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바로 동국비서의 천하대세가 가구판 도박과 같으니 같은 끝수의 말수가 먹느니라. 용화정경에는 나의 일은 가구판과 같으니 같은 끝수면 말수가 먹나니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남의 돈은 따보질 못하고 제 돈만 잃어 바닥이 난 뒤에 개평을 뜯어 새벽녘에 회복하는 수가 있다는 진주 노름의 독조사 도수를 문공신 종도에게 붙이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만일 너도 감당치 못하면 타처로 정하리라 하시는 상제님 말씀을 듣고 문공씨는 그제서야 불만을 사겼으니 이때 말수는 곧 진조도수의 주인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는 바닥에 일 붙은 줄 알고 빼느니라와 나는 바닥에 일 붙은 줄 알고 뽑노라는 고수부님 말씀에 나오는 이 일은 과연 어떤 분에 대한 상징일까요? 상제님의 연치 어렸을 때 알미장에서의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청하자 조그만 손으로 붓을 잡고 종이에 굵게 한일자 한 획을 힘껏 그으시면서 큰 소리로 나는 순이다 하고 외치시니 순간 한일자가 마치 누에처럼 꿈틀꿈틀 기어가는 조화가 일어나 주변에서 한바탕 크게 소동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일은 황극공사입니다. 통상 이를 태극이라고 하지만은 누에처럼 꿈틀꿈틀 기어간다는 것은 운동하는 일로서 황극을 뜻하지요. 북방 일수는 북두칠성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순이다 하고 외치신 이 한일자 누에공사는 여의주를 손에 들고 계신 선천 미륵불과 여의주를 입에 물고 계신 후천 미륵불의 모습과는 달리 서신사명으로 오실 오한극으로서의 신원을 드러내 주시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3자와 1자에 대한 힌트를 두중산 말봉에 오르면 물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두 목성이죠. 1936년 발행된 정읍군지에 의하면 최고봉에 석두 석성이 있었는데 1883년 초동들의 장난으로 바위를 산 아래로 굴려 파손되어서 덕천면에 사는 거사 최석학이 고적 보존의 의미로 그 흔적이 있는 큰 바위에 두성을 조각하였고 그 동초 김석곤이 수두 목성 4글자를 조각하였다 합니다. 1자와 3자는 곧 일수와 삼목을 가리키며 이를 수두와 목성으로 표현한 듯 보입니다. 여기서 두자의 갑골문을 보면 마치 국자와 같은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일자인 수두가 북두칠성의 네 별이니라 하신 서신으로서의 상제님에 대한 의미라면 3자인 목성은 과연 어떤 상징일까요? 46번째 지풍승괴 상전에 보면 특이하게도 지중생목이 승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지중생목은 씨앗이 땅속에 묻혀 뿌리를 내리고 점차 줄기가 땅 위로 솟구쳐 자라는 상입니다. 이런 성장, 발전, 점진적인 상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상전에서 적소의 고대라 하여 작은 것을 쌓아 높고 크게 한다 했습니다. 환계나 중복교에 보면 이섭대천은 승목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대천을 건너려면 나무를 타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때 이 목이 지중생목이니 이를 승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설괴전에서는 이 목을 진목과 손목, 곧 진이룡과 손익의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진손양목, 말세성은 계룡의 형상으로 수화겸용이자 인신합덕의 의미도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지중생목의 상인 승은 견대인을 쓴다는 용견대인과 남쪽으로 정벌한다는 남정이라는 구절이 암시하듯 성사제인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 수두목성은 고수부님이 말씀하신 일자와 삼자로서 인신합덕을 이루는 진인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이 자리한 두숭산을 겉금산과 속금산이 따로 존재하듯 오한극의 산, 곧 오성산에 대한 속도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닥에 일 붙은 줄 알고 빼느니라는 말씀과 나는 바닥에 일 붙은 줄 알고 뽑노라는 말씀에 나오는 일과 일자와 삼자를 잡아야 임자이니 같은 끝수면 말수가 먹느니라. 3일이 문을 열어 북사도가 전란이라는 구절의 3일객에 대한 말씀은 결국 모두 종래 복방야라던 산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추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씀이 전해옵니다. 대순회보 149호 상제님의 화천과 후인산조 계유보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선 산추의 추가 세추자이니 같은 뜻의 세조자로 새겨서 한조라 하였고 이를 조정산 도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인산조 계유보에 대한 말씀은
정영주 선생이 편지한 천지개벽경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순진리회 정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예시 89장에 보면 호인산조 계유보 권군 범사 마권천 14자의 내용으로 상제님께서 화천하시기 전 김형렬 종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천지개벽경 4장 66절에는 권군 범사 마권천 호인산조 계유보라 하여 전경의 내용과는 다르게 두 개의 글자도 틀리고 어수는 반대며 그것도 안필성 종도에게 경계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하신 장수와 종도가 각기 다름을 볼 때 필시 어느 곳에선가 잘못 수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드는데 과연 어디가 원문에 더 가까울까요? 원래 정경에는 예시 89절은 없었는데 1985년 11월 30일 바구당 도전 생일 축하 척사대회를 마치고 참석한 임원들에게 전경 5권씩을 직접 주게 되었고 그 책에 예시 89절이 증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89절만 추가해서 책을 증보하였는지 또한 천지개벽경의 동문장과 일부 글자가 틀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천지개벽경은 1987년 음력 6월 24일 화천절에 발행되었습니다. 천지개벽경의 후인산조 계유보가 정경에는 무리조자가 세조자로 보존할 보가 알릴 보로 바뀐 채 기록되어 있으니 직역하면 뒤에 오는 사람을 산조라고 모두 알려주니 권군 범사 마권천 즉 그대에게 권하노니 범사의 하늘을 원망치 말라는 뜻이 되는데 결국 대순회부에서 주장하듯 조정산 도주가 상제님의 도맥을 잇는 후인으로서 산조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여기서 산조를 대순에서는 태울부로 보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용봉이신 서신사명의 대리에 더 가깝습니다. 원래 권군 범사 마권천 하라는 말씀은 명심보감 성심편에 나오는 말로서 원문은 권군 범사 마권천 천의 어인 무후박입니다. 직역하면 그대에게 권고를 하니 모든 일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하늘의 뜻은 사람에게 후하고 박함이 없다는 말로 여기에다 상제님께서는 천의 어인 무후박의 구절 대신에 호인산조 계유보를 덧붙여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안필성 종도가 세상 사람들은 바삐 일하는데 제자들 데리고 천지공사만 하다가 세월 다 가겠습니다 하며 원망 섞인 말을 하자 상제님께서 천하 사람들이 다 그래도 그대는 그러지 말라 하시며 경계를 하신 것이지요. 즉 하늘은 언제나 지공무사하여 사사로움이 없으니 하늘이신 상제님을 원망하고 빈정될 일이 아니거니와 언뜻 보면 천지공사를 핑계로 허송세월만 보내는 듯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천지공사의 일로 너희들이 후인산조에 의해서 모두들 생명의 보전함이 있으리라는 경계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정경에는 세조자로 나오지만 천지개벽경에는 무리조자, 동반자 조자로 나오니 이때 후인산조에는 두 사람에 의해 모두의 명이 보존됨을 일러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누구 숫자가 곧 산추이며 호남서신이신 한일자 누에와 인신합덕을 하는 삼자로서 삼일객이니 수도 목승의 자리로 후인산조 계유보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